호두와 같은 건강한 음식을 먹은 후 발이 무감각하거나 아픈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이 심장 건강에 좋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음으로써 몸에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과 결합될 때 호두는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 소리 없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특정 음식 상호작용에 더 민감해집니다. 한때 무해하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 염증을 증가시키고 신경통을 악화시키며 말초신경병증과 같은 위험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의 따끔거림, 무감각 또는 자결감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는 호두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과 독립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싶다면 호두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할 흔한 음식 5가지가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당신만을 위한 또 다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댓글에 1을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 베이컨,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 많은 한국 노인들에게 일요일 아침 지글거리는 베이컨의 향기는 가족 아침 식사, 명절 모임, 편안함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친숙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호두처럼 겉보기에 무해한 것과 짝을 이룰 때 조용히 해롭습니다. 보시다시피 호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염증을 줄이는 능력으로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여기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베이컨, 햄 또는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과 함께 호두를 먹으면 몸 안에 숨겨진 폭풍을 만듭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폭풍이죠. 가공육은 나트륨 질산염, 인공방부제, 포화지방으로 가득합니다. 그 자체로 이러한 성분은 노화하는 몸에 이미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호두와 섞이면 이 듀오는 말초신경, 즉 발과 다리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에 특히 염증 반응의 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 당뇨병 또는 관절염으로 인해 순환 및 신경 기능이 이미 손상되었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이 조합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발통증, 자결감, 발가락 따끔거림 및 전반적인 무감각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발이 더 자주 저리거나 균형을 잃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신경이 염증을 일으키고 과로하며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증상이 종종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염증이며 함께 먹는 음식 때문에 악화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조합이 신경 재생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단 손상이 발생하면 회복이 훨씬 더 느려지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에게는 이로 인해 발 감각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어 낙상, 발 부상, 더 심한 경우에는 절단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호두 한 줌 옆에 있는 바삭한 베이컨 조각이 아침 식사 접시에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맛이 당신의 이동성과 독립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호두가 설탕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신경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즉각적이고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청 중이며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의 1을 댓글로 남겨 제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정제된 설탕 또는 설탕 함량이 높은 디저트. 단 것에는 어떤 편안함이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식사 후 케이크 한 조각, 오후 차 시간에 쿠키 몇 개, 또는 지방 함량이 낮다고 약속하지만 조용히 설탕으로 가득 찬 맛있는 요거트까지. 이러한 간식은 죄책감 없이 작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특히 일상 식단의 일부로 호두를 즐기는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설탕 함량이 높은 간식이 훨씬 더 위험한 것, 즉 신경 건강에 느리고 조용한 파괴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호두는 혈당을 조절하고 뇌와 심장 기능을 지원하는 타고난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설탕이 많은 음식과 결합될 때 그 효능은 단순히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역전됩니다. 이 겉보기에 무해한 조합은 위험한 혈당 급증을 유발하여 염증, 산화 스트레스 및 특히 발과 같은 사지에 장기적인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달콤한 간식 후에 발바닥에 자결감이나 발가락에 소름 끼치는 무감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경은 더 약해집니다. 사지로 혈액과 산소를 운반하는 작은 모세혈관은 약해지고 과도한 설탕은 이것을 악화시킵니다. 동맥을 경직시키고 순환을 감소시키며 문자 그대로 발의 신경을 굼게 합니다. 이제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인 호두를 설탕 함량이 높은 디저트와 함께 먹으면 신체 시스템이 충돌합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하려 하지만 동시에 설탕으로부터의 화학적 공격과 싸웁니다. 결국 당신의 신경이 그 싸움에서 집니다. 그 영향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감각한 발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걷는 횟수가 줄어들고 운전대 뒤에서 자신감이 줄어들며 넘어질까봐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됩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외출을 건너뛰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자유의 상실, 독립의 상실이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설탕 습관과 발 통증, 따끔거림, 자결감, 한밤중의 얼음처럼 차가운 감각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경 건강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가 무시되면 손상을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다음에 설탕 간식이 먹고 싶을 때, 특히 접시에 호두가 있다면 이 달콤한 순간이 당신 발의 장기적인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설탕이 놀라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 즉 호두와 함께 와인 한 잔이 유발하는 숨겨진 손상을 알아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영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십니까? 다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순환과 정신에 놀라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와인, 맥주 또는 증류주를 포함한 알코올. 많은 노인들에게 저녁 식사 때 와인 한 잔이나 난로가에서 버번 한 모금은 수십 년간의 노력, 가족 추억, 회복력을 통해 얻은 삶의 작은 즐거움 중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의식이고 편안함과 즐거움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알코올이 호두와 함께 섭취될 때, 특히 발과 다리의 신경 손상을 조용히 가속화할 수 있는 몸 안에 숨겨진 과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두는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메가3 마그네슘 및 비타민 B가 풍부합니다. 단독으로 호두는 노화하는 뇌와 순환계에 진정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알코올과 짝을 이루면 이러한 영양소는 몸에서 흡수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알코올은 신경 회복과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B1, 티아민, B6, B3 및 엽산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이러한 영양소 없이는 신경이 고통받기 시작하며 발 감각 상실, 이상한 따끔거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각한 신경 퇴화로 이어집니다. 위험은 영양소 고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신경독으로 작용합니다. 호두의 지방산과 결합되면 몸은 산화 스트레스 증가를 경험하여 신경을 더욱 염증시키고
뇌와 사지 사이의 통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몸이 발가락으로 신호를 보내기가 더 어려워져 조정불량, 무감각 또는 심지어 수면을 방해하는 한밤중에 날카로운 찌르는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적인 부담도 잊지 맙시다. 발 감각을 잃는 것은 신체적인 불편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균형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덜 걷고 더 느리게 움직이며 매 걸음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답은 그들의 저녁 식사 접시와 잔에 있는 것만큼이나 간단하고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음료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건강에 좋아 보일지라도 호두와 짝을 이루는 것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바로 그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채소라고 생각하는 음식, 건강하고 신선하며 심장에 좋은 음식이 호두와 결합될 때 실제로 신경통을 악화시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목록의 다음 항목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청 중이며 이 정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이를 댓글로 남겨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4번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4. 토마토, 가지, 감자와 같은 가지과 채소. 처음 볼 때 토마토, 가지, 감자와 같은 채소는 전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노인들은 이러한 음식을 주식으로 삼고 자랐습니다. 저녁 식사 때 구운 감자, 정원에서 딴 신선한 토마토, 일요일 밤에 가지 파르미지아나. 색상이 화려하고 맛있으며 종종 건강한 접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러한 흔한 채소가 가지과에 속하며 호두와 함께 먹을 때 단순히 위장 장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즉 만성신경통, 염증 및 발 무감각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과는 소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독성이 없는 솔라닌이라는 천연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신경민감성, 관절염 또는 순환 문제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솔라닌이 관절과 신경의 염증을 조용히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과 생체 활성 화합물이 풍부한 호두와 짝을 이루면 신체의 염증 반응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한겸증 작용을 하려던 것이 반응적으로 변합니다. 항상 즉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식사 후에 발이 더 무겁게 느껴지거나 밤에 누워있을 때 다리에 둔한 통증이 있거나 이전에 없었던 발목에 뻣뻣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통증을 수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의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당신의 신경이 조난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믿어온 음식 조합이 이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가지과 채소로 인한 통증이 종종 오진된다는 것입니다. 관절염, 당뇨병성 신경병증 또는 단순히 정상적인 통증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식단에서 가지과 채소를 제거하거나 적어도 호두와 함께 먹는 것을 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명확한 이동성, 발부기 감소 및 다리 통증으로 인해 밤에 뒤척이는 일이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우리는 종종 음식이 약이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거의 말해지지 않는 것은 건강한 음식의 일부 조합이 특히 노년에 더 취약한 몸에서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과 채소와 호두를 함께 먹을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염증 주기를 부추겨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인 채소가 이럴 수 있다면 두부와 같은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콩 기반 음식과 호두를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보세요. 다음 숨겨진 위험은 이미 당신의 냉장고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디저씨, 두부, 두유,
에다마메와 같은 콩 기반 음식, 수년 동안 콩은 기적의 음식으로 홍보되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으며 건강에 관심 있는 노인들에게 심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볶음 요리에 두부를 추가하거나 우유 대신 두유를 마시는 것은 종종 올바른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건강한 이미지 뒤에는 미묘하고 거의 논의되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콩이 호두와 함께 섭취될 때 말입니다. 당신이 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당신의 신경과 하체에서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빼앗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있습니다. 콩에 함유된 식물 기반 화합물로 몸에서 에스트로겐을 모방합니다. 무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화합물은 칼슘, 마그네슘 및 아연과 같은 핵심 미네랄을 흡수하고 조절하는 몸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신경 건강과 근육 협응에 필수적이며 노인들에게는 작은 불균형조차도 발 무감각, 다리 따끔거림,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근육 경련과 같은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두를 추가해 보세요. 호두는 건강한 지방과 미량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그 효능을 전달하기 위해 잘 기능하는 소화 및 대사 시스템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콩과 함께 먹으면 이러한 미네랄의 흡수가 차단되거나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나서 몸이 받아야 할 좋은 것을 받기 전에 문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후 가끔 피로감을 느끼거나 다리에 이상한 무거움을 느끼는 것이 점차 더 지속적인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보행, 약해진 걸음 또는 심지어 균형 상실까지. 노인들은 종종 이러한 증상을 노화 탓으로 돌리지만 진짜 범인은 접시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콩과 호두는 그 자체로 건강할 수 있지만 함께 먹으면 특히 시스템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신경 자극과 미네랄 고갈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평소보다 피곤함을 느끼거나 발이 더 자주 저리거나 밤에 다리 하부에 둔한 통증으로 깨어난다면 이러한 음식이 당신의 몸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치유와 힘은 세포 수준에서 시작되며 특히 발의 신경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이 유일한 위협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호두와 함께하는 또 다른 간과된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식사조차도 몸이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시간 오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6개 숨겨진 대가, 단지 발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발에 무감각을 느끼거나 발가락에 따끔거림을 느낄 때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거나 잘못된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불편함이 실제로는 경고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몸이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발은 당신의 기초입니다. 하루하루 당신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고 움직이고 탐험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갈 자유를 줍니다. 발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나 통증이 지속될 때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방식, 느끼는 방식, 할 수 있는 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외출을 피하거나 계단 오르기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샤워실에서 불안정하거나 주방에서 흔들리거나 보도에서 넘어질까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천천히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자신감 없이는 독립성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 상실은 너무 미묘하게 시작되어 거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눈에 띄게 됩니다. 발을 헛디디거나 갑자기 넘어지거나 낫지 않는 멍, 응급실 방문.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몸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인 발이 조용히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운이나 노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음식 선택으로 자신도 모르게 부추겨진 수년간의 염증, 혈액순환 불량 및 신경 손상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숨겨진 대가입니다. 발가락의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안함의 상실, 움직임의 상실, 자유의 상실이며 일단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먹는 음식, 특히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당신을 보호하거나 제한된 이동성과 의존성 증가의 미래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퇴행을 예방하는 것이 당신 생각처럼 어렵지 않다면 어떨까요? 독립성을 보존하고 다리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열쇠가 약이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한 것, 즉 시간에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노인들이 건강한 식사와 함께 호두를 먹을 때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가 있으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7. 노인들은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음식 조합이 특히 당신의 신경에, 당신의 몸에 어떻게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언제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노인들에게는 작은 식단 조정이 이동성 통증 수준 및 전반적인 활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호두를 포기하거나 모든 한 입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사려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정 조합은 겉보기에 건강해 보일지라도 좋은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호두를 가공육, 설탕, 알코올 또는 무거운 전분으로 가득 찬 식사의 동반자가 아닌 독립적인 아군으로 취급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소화가 가장 활발할 때 물 한 잔이나 허브차와 함께 오전 간식으로 즐기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방해 없이 한겸증 및 심장 보호 속성을 완전히 흡수하도록 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또는 잘못된 조합으로 올바른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의 몸은 조용한 대가를 치릅니다. 식사에 대한 당신의 몸 반응을 의식하십시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발이 무감각해지거나 발가락에 따끔거림을 느끼며 깨어난다면 잠시 멈추고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 되돌아보세요. 음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증상을 통해 당신에게 말합니다.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건강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우선순위로 두세요. 노인들은 종종 물을 간과하지만 독소 배출, 혈당 조절 및 신경기능 지원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매일의 움직임을 추가하세요. 식사 후 단 10분만 걷는 것으로도 발과 하체의 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바닥의 둔한 통증이나 엄지발가락의 무감각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초기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일찍 듣는 것은 당신의 독립성, 균형, 그리고 당신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능력을 보호할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강력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당신의 치유사가 될 수도 있고 조용한 방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양 정보 외에도 많은 노인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그리고 힘과 명료함으로 나이 드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 통찰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한 입에 담긴 지혜, 한 번에 하나의 선택으로 건강 되찾기, 노화는 형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인식과 더 깊은 존중으로 우리의 몸을 돌볼 책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30대나 40대 때 가졌던 회복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더 섬세하고 더 반응적이며
음식에서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정직합니다. 한때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것이 이제 발의 통증, 다리의 따끔거림, 그리고 날마다 균형이 덜 확실하게 느껴지는 방식을 통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년 동안 잘 먹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침 오트밀에 호두, 점심 샐러드에 토마토, 저녁 식사 때 와인 한 잔. 모든 것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발의 무감각은 천천히 찾아왔고 식사 후 다리의 뻣뻣함, 그냥 나이 들어서 오는 것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피로감. 오랫동안 저는 이것이 그저 나이가 드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노화가 아니라 염증이었습니다. 잘못된 조합이었습니다. 제 몸이 더 나은 선택을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음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특히 호두와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후에야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조합과 위험한 조합을 구분하고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처리할 공간을 주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으며 그 끔찍한 무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인식과 꾸준함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나이의 건강은 제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더 조용한 신의 귀 기울이고 우리의 직감을 믿고 오래된 습관을 바꿀 만큼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내일 살아갈 삶을 보호하거나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매 걸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즐기거나 자신도 모르게 몸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의가 아니라 한 노인으로서 다른 노인에게 전하는 상기시킴으로 드립니다. 당신의 건강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한 입, 모든 조합, 모든 결정이 중요합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습관을 조절하며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편안함과 자신감을 되찾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받으며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당신이 지금 온전히 진실되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되돌아보고 배운 한 가지와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이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하며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여 봅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자유롭게 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건배합니다.